모건 스탠리는 시장의 강력한 상반기 랠리 이후 올해 약세 전망을 철회했어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마이크 윌슨 수석 전략가, 올해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상승 랠리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틀렸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골드만삭스와 연준 경제학자들 또한 경기 침체가 닥칠 확률을 낮췄어요.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지난주 자신의 약세 전망이 틀렸음을 인정한 데 이어서 증시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또 내놓았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전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이틀 전 마이크 윌슨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시장이 연준의 완화적 정책에 대한 전망과 지난도 0.25% 금리 인상이 긴축 사이클의 끝을 의미한다는 기대로 만들어진 모멘텀을 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윌슨은 현재 데이터는 우리가 정책 중심의 후기 사이클 랠리에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주식시장의 최근 랠리가 2019년과 매우 흡사하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연준의 완화 정책 완화에 힘입어서 상승세에 있어요. 최근 랠리에서도 같은 역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준 덕분에 2019년처럼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으면서 여전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에요. 2019년 S&P 500 지수가 29%의 수익률, 10년 중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 주요 지수 20% 상승했어요. 벌써 4년 전 상승을 거의 똑같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연준은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가 연말에 금리를 인하했어요. 2015년 말부터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설명을 또 제가 다 드렸었습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제레미 시겔 와튼 스쿨 교수,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을 소개합니다. 1일 어제죠. 비즈니스 인사이드에 따르면 제레미 시겔 교수,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필요시 조기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제레미 시겔 교수가 위즈덤 트리, 논평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교수는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 지난 2분기에 2.4%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가 견조함을 나타냈다면서 미국의 7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완만하게 떨어졌고 소비 심리는 여전히 활기를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집계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견조한 경제 지표로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보면 30%까지 낮아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편 시겔 교수는 올해 가을 각종 신용카드 청구서와 등록금, 학자금 대출 상환이 늘어날 경우 미국인들이 소비 지출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이 흔들릴 경우 경제 상황이 급격히 어두워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의 실업률이 높아질 경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압력을 가해서 조기 금리 인하 카드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 상황이 미국 증시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증시가 신고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점점 흘러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14년 만에 가장 뜨거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죠. MSCI 세계 주가지수가 올해 들어서 현재 16.2% 상승 중입니다. 이틀 전인가도 말씀드렸죠. MSCI 세계의 주가지수 종전 동기 최고치 2009년에 16.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특히 마이너스 16.1%를 기록했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 글로벌 증시가 1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그러면
7개월 동안이죠. 올 1월 1일부터 현재 8월 2일 동안 두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한 것. 이 글로벌 증시 올해 포함 5번입니다. 2013년, 2017년, 2019년, 2021년 5번. 증시가 뒷걸음질한 해는 지난해를 비롯해서 4번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우 S&P 500 지수 말씀을 드렸다시피 올해 19.7% 상승.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37%, 37.5% 상승. 나스닥 100은 44.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5.4%. 이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 정도예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가 5개월 연속 지금 오른 것은 21년 한창 오를 때죠. 그때 5월,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이처럼 이 글로벌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올해 주가가 고공행진 중인 이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이 이번에 3일날 발표를 하죠. 3분기 연속으로 매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은 기업의 이익이 더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기업의 이익, 매출, 주가에 가장 근접하게 오르내리는 요소는 기업의 매출, 그 다음 이익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는 오르내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증시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의문이 자꾸 제기가 되면서 주가는 흔들리고 다시 하락세를 얼마든지 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작년에도 경험을 하셨지만 하락세 염려 안 하시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꾸준히 매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보단 좀 하락을 해야 매달 돈이 나오는 대로 싼 가격으로 계속 사 모으죠. 지금보다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는 당연히 우상향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미래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내일, 한 달 후, 1년 후에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를 짧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길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